역사적으로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하고 뭐 장사를 해서 일하고 사업을 해서 일하고 그 자본소득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져요. 제가 사면 모으는 흐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분들의 유리한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동산, 쉽게 얘기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 그러니까 가장 기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밑바탕이 되는 부분에 생활의 안정감과 뭐 삶의 질, 뭐 이런 부분에 그 최소한을 확보하는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이상 뭐 투자나 이런 부분은 더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그거에 치우치다 보면 그 기본을 좀 해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4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IMF 때나 있던 그런 큰 어떤 환율 영향인데요. 지금 1달러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게 뭐 집값과 무슨 상관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이시면, 근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CD 금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은행 간의 그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나 어떤 집이라는 거는 그냥 현금을 주고 사진 않잖아요. 보통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 이자가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되고, 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 이자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을 살려는 사람은 대출 이자가 높아서 집을 안 사게 머뭇거리게 되고, 집이 있는 사람도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손해보고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 높은 가격을 이제 자기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떨어지면, 만일에 주식 같으면 손절이라고 해서 집을 싸게 팔기도 하죠. 뭐 집 같은 경우도 워낙 금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집은 좀 주식과 다른 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집은 일단 내가 살고 있고 주식처럼 뭐 휴지 조각이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뭐 되게 뭐 버블이 낀 어떤 뭐 산속에 있는 뭐 그런 집들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특히 그런 지역의 집들은 떨어져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방 경직, 락바텀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그런 바텀이 있어서, 왜냐하면 내가 이 가격 이하로는 안 팔겠다. 차라리 그냥 나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그냥 집값 오르면 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좀 오를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식같이 막 널뛰는 그런 그래프는 그리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 매매 가격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점에서 이제 살짝 내려온 건데, 몇 년 전부터 집값이 좀 급격하게 올랐죠.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옛날에 집을 산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투자나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저는 좀 집이 필요하면 사는 경우입니다.
뭐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필요 저는 그냥 작은 집에 살고 있다가 좀 이제 상급지로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전세를 살고 있던 그 집을 이제 저는 이제 매매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보다 거기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훨씬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뭐랄까 쉽게 해서 명의만 사고 한 근 몇 년 동안은 가보지도 못하고 그 집을 살기 위해 사기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집값을 해서 집을 돈을 많이 벌고 재미를 본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사실 저도 집을 한 지금 3번 정도 사고 팔고 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올라가서 사고 한동안은 높은 가격에 사서 거의 뭐 다시 거의 은행 이자 정도 수준에서 다시 팔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동안 마음고생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져요. 제가 사면. 그러다가 아 어떡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을 판 건 아니고 그냥 쭉 갖고 있다가 올라갈 때 이제 또 이 정도 되면 이제 또 다른 집이 더 살고 싶어요. 그러면 또 팔면 또 마음고생하고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조금 집값이 많이 좀 오른 편인데 이것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집값이 공격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투자라는 거는 어떤 특히 집값이란 거는 락바텀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뭐 밖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 이렇게 그 환율이 오르고 뭐 그 은행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집이라는 거는 계속 짓고 있어요. 보면은 보시면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웨이브가 어떤 게 있는데 보시면 1차 하락, 그 공급 L자 침체. 그러니까 집은 당연히 뭐 주식도 물적 분할을 해서 뭐 주식이 많아지고 이러면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지만 집은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한정 오르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면 사람들이 집이 없구나.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사에서도 많이 짓죠. 건설사에서도. 그러다 보면 이제 집값이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너무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집을 많이 사니까 또 요즘에 1인 가구니 뭐니 해서 그 인구는 줄지만 당분간은 그 가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핵, 핵가족 시대가 점점 되니까 이미 됐죠. 그러니까 또 집 수요가 많아지면 또 집값이 오르고 뭐 또 금리나 뭐 외환위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도 집값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계속 웨이브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특히 초년생 분이시라면 뭐 집을 처음 한 번도 안 사보셨거나 아 나는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사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뭐 특별히 수입이 어렸을 때 많았다거나 아니면 집에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 저는 뭐 특히 뭐 집에서 도움을 받기도 힘든 형편이어서 사실 제가 했던 경험은 제 눈높이보단 약간 낮은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훌륭한 뭐 그런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을 사기보다는 그렇다고 너무 안 좋거나 뭐 그냥 그런 허름한 집이 아니고 나의 수준보다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내가 깜냥껏 몇 년 열심히 일하면 될 수준의 집을 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그 좁은 곳에서 고생하면서 살지만 조금은 높은 곳에서 일단은 집의 명의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없이 샀더니 집값이 떨어져서 한동안 마음고생했지만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당연히 그때는 이런 그래프를 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집값은 언젠가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나 아니면 아니 뭐 내가 필요하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살면 되지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쭉 좀 길게 보고 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뭐 바이 앤 홀드 뭐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냥 생활이 바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한 두세 번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서도 그런 게 어느 정도 그 흐름이란 게 이제 생기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몇 번의 경험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도 제가 뭐 이 하방 그래프를 보고 산 건 아니고 필요해서 그 가족이 늘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샀고, 그때는 집을 샀더니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그걸 왜 집을 사냐? 집값 앞으로 계속 떨어질 텐데. 이런 이 시점에서도요. 그런 단계였어요.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나는 필요하니까 샀죠. 그리고 하지만 요즘에 그 집값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뭐 제가 뭐 투자를 잘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집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죠. 몇 번 하다 보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투자라는 게 길게 보고 계속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아, 집값이 너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 뭐 인구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집은 사면 안 돼. 그리고 나는 그냥 하지 말겠어. 이런 얘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하고 뭐 장사를 해서 일하고 사업을 해서 일하고 이런 소득은 그 자본소득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란 거는 특히 뭐 주택도 좋고 뭐 주식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있다가 이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웨이브가 지금 작아 보이지만 주택 가격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2, 3억 뭐 크면 10억 넘기도 하고 막 비싸기 때문에 이 웨이브를 한번 타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회사에서 연봉 5천을 받다가 연봉 1억이 되기 쉽지 않잖아요. 두 배가 되기 쉽지 않지만 집은 3억인 집이 6억이 되기 어느 순간 넘어가면 훅 올라갑니다. 물가도 있고 인플레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도 이렇게 어떤 중간에 갭을 느끼시는데 내가 그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하러 이렇게 떨어져 계시면 어느 순간 그 흐름을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내가 투자를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집을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분간 집값은 좀 제가 봐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 주변에서 보시고 이럴 때 잘 보시고 계시다가 항상 그 투자의 근처에 계시다가 또 직접 주택이란 거는 뭐 주식과 달라서 뭐 그래프로 다 같이 모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집에 막상 가보면 앞에 큰 빌딩이 있어서 햇빛이 안 들어온다든지 뭐 주변이 시끄럽다든지 그런 어떤 그 실제 임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는 직접 가서 보다 보면 의외로 그 가서 봐서 발품을 팔고 가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도 있어요. 가서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활동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된다. 특히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사셔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부지런히 하시다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뭐 투자를 당장 해서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정말 덜컥 집을 사서 고생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세도 마찬가지고 좀 애를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경험을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 투자를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한 편도 아니고 삶이 바빠서 그렇긴 했는데 돌이켜 보면 아 조금 더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돌이켜 보면 그 투자를 저기 적극적으로 안 했던 거는 좀 아쉽지만 또 하나 제가 잘했던 거는 뭐냐면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든가 뭐 무리를 하진 않았어요. 조금 마음에 좀 안 드는 물건을 그냥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왜냐면 난 바쁘고 그런 걸 할 만한 내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리를 안 했던 게 나중에 이제 그 이 하방 제가 이 집값을 되게 높은 가격에 사서 좀 한동안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음 고생을 덜 하게 되는 거죠. 무리를 안 했으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 안 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를 지금같이 그 높은 금리 상태에서 막 많이 사용했다면 저는 못 버티고 집을 판다든지 뭐 어떤 그런 더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의 곡선을 잘 보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욕심을 줄이지만 하지만 투자를 멀리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나한테도 기회가 올 거다. 왜냐하면 집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주식도 뭐 몇백만 원 주식부터 뭐 진짜 뭐 코인 주식이 있듯이 뭐 5천 원, 뭐 1,000원 이런 주식이 있듯이 집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연히 비싸고 좋은 집이 있지만 그렇다고 싸지만 싸도 뭐 충분히 나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 내 행편에 그런 주식 집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더 많이 발품을 팔고 잘 알아보면 분명히 그런 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이라든지 어떤 생활 바운더리가 이제 또 연관된 그런 부분에서 찾으면 더 뭐 내 삶의 질을 올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 투자의 근처에 계셔서 다음 웨이브 때는 만일에 지금 어떤 그런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겪고 계시다면 다음 웨이브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안은 좀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럴 때 당장 섣불리 하시기보단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흐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분들의 유리한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주택을 매매하는 분들의 유리한 시장이었다면 한동안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의 이 유리한 시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잘 공부하시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또 결과가 있고 그래야 앞으로 점점 인플레가 심해지는 이 사회에서 그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서 뭐 큰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이런 거가 아니고 내가 이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금전적으로 소외받거나 이러지 않고 남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